자식이 어색해지는 건 내가 먼저 말했을 때부터였다. 부모의 말에는 늘 진심이 담겨 있다. 그러나 자식은 그 진심을 피하고 싶어 한다. 보고 싶어 만나고 걱정돼서 물었을 뿐인데 자식은 대답을 짧게 하고 마음의 문을 닫는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르셨다. 부모가 자식을 만날 때는 말보다 지혜가 앞서야 한다. 자식이 어릴 적에는 무엇이든 알려주고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였다. 그러나 자식이 성장하여 스스로의 삶을 꾸려가기 시작한 뒤로는 그 도리는 침묵과 거리 속에서 다시 쓰여야 한다. 그때부터는 말보다 태도가 중요하며 진심보다 간격이 더 큰 지혜가 된다. 많은 부모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그저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다. 하지만 다 큰 자식에게 그 말은 조언이 아니라 간섭으로, 사랑이 아니라 부담으로 다가간다. 다사는 다시 말한다. 진심은 항상 선하지 않다. 지혜롭지 못한 진심은 칼보다 날카롭다. 자식을 만날 때 부모는 어떤 말을 삼가야 하며 어떤 표정을 감춰야 하며 어떤 감정을 조절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이는 드물다. 그래서 어떤 부모는 딸에게 잘 지내냐는 말 한마디로, 며느리에게 힘들지 않냐는 짧은 위로로, 아들에게 돈은 좀 벌리냐는 웃음 섞인 농담 한 줄로 자식의 마음에 조용한 금을 남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한다면 자식을 대할 때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하며 무엇을 감추는 것이 오히려 깊은 사랑이 되는지를 정약용의 지혜 안에서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의 거리는 부담이 아니라 존중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 확인하게 될 것이다. 첫째, 모르는 척하라. 자식을 만나면 가장 먼저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직장 일은 괜찮으냐? 대출은 좀 갚았느냐? 집은 언제쯤 살 거냐? 이 말들은 모두 사랑에서 비롯된다. 부모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자식은 그 사랑 속에서 시험지 같은 질문을 꺼내 읽는다. 아직 이루지 못한 일, 아직 불완전한 삶, 굳이 말하고 싶지 않은 사정이 그 질문 속에 모두 들어있기 때문이다. 다사는 이르셨다.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다. 그 선을 넘는 말은 침묵보다 못하다. 자식이 다 컸다는 것은 이제 자기 삶을 스스로 감당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뜻이다. 잘하고 있든 실수하고 있든 그 모든 과정을 자식 스스로 겪어야 비로소 삶의 주인이 된다. 그런데 부모가 먼저 나서서 묻고 알려주고 이끌려 하면 자식은 선언하지 못한 실패자가 되고 부모는 알지 못한 사이에 경계를 넘은 침범자가 된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모르는 척하는 태도다. 부모는 안다. 자식의 말끝에서 힘겨움이 묻어난다는 것을, 목소리가 예전보다 무겁다는 것을, 눈빛이 어딘가 자신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을 굳이 묻지 않는 일, 그 자체가 자식을 향한 존중의 시작이다. 모르는 척은 외면이 아니다. 모르는 척은 배려다. 자식이 스스로 말할 준비가 되었을 때 자발적으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지켜주는 기다림이다. 그리고 그 침묵은 때때로 어떤 조언보다도 더 큰 신뢰로 전달된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자식들에게 많은 편지를 남겼다. 그러나 그 편지 속에는 이렇게 살아라는 말보다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고백이 더 많았다. 보여주되 강요하지 않았고 알고 있어도 굳이 묻지 않았다. 그것이야말로 스스로 서려는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부모의 가장 품격 있는 사랑이다. 둘째, 돈 없는 척하라. 어느 순간부터 자식은 부모의 도움을 고마움이 아니라 부담으로 느끼기 시작한다. 처음엔 반찬 한 통, 이불 하나, 쌀 한 포대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도움은 예상이 되고 예상은 기대가 되며 기대는 의존으로 바뀌어 간다. 다사는 이르셨다.
도움이란 칼과 같다. 시기를 놓치면 베이고 지나치면 독이 된다. 자식을 진정으로 위하려면 때로는 도와주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된다. 자식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며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시기에는 부모가 물러서야 한다. 돈을 보태주고 문제를 대신 해결하며 삶을 대신 설계하려 든다면 그 자식은 스스로의 삶을 겪을 기회를 빼앗긴다. 잘하든 못하든 가계부를 짜고 신용을 관리하며 육아와 생활비를 감당하는 과정에서 삶은 읽는다. 그러나 부모가 매번 대신 계산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며 결정을 내려버린다면 자식은 언제까지나 실전 없는 연습만 반복하는 사람이 된다. 돈 없는 척하라. 그 말은 정말 돈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돈이 있어도 내색하지 않는 절제, 줄 수 있어도 물러나는 배려, 도와줄 수 있어도 기다리는 신뢰를 뜻한다. 다사는 말한다. 사랑이란 제때 멈출 줄 아는 것이다. 도와주는 일은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도와주지 않는 일이 더 어렵다. 그것은 자식을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용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모는 없는 척하고 모르는 척하고 못 본 척하며 세상을 다 아는 눈빛으로 조용히 물러서야 한다. 그 물러섬이야말로 성인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단단하고 가장 우아한 사랑이다. 셋째, 못 본 척하라.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인정받고자 한다. 특히 자식은 부모 앞에서 더욱 그렇다. 아무리 나이를 먹었어도 마음 한구석엔 부모가 나를 믿어줄까, 실망하지 않았을까 하는 불안이 남아있다. 하지만 부모는 때때로 그 마음을 꿰뚫지 못한 채 무심히 말한다.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왜 그렇게밖에 못하니? 그 나이 먹고 아직도 그 모양이냐? 부모는 조언이라 여길지라도 자식은 그것을 비난으로 듣는다. 가르침이라 말해도 자식은 무기력한 평가로 받아들인다. 다사는 이르셨다. 사람의 마음은 그 마음을 받아주는 품에 따라 깊이가 달라진다. 자식이 실수했을 때 그 잘못을 바로잡으려 드는 대신 묵묵히 지켜보고 기다리는 것. 그 침묵이 곧 부모의 품격이다. 못 본 척하라. 그것은 외면이 아니다. 알고도 말하지 않는 절제이며 보았어도 꾸짖지 않는 신뢰이며 틀려도 기다려주는 인내다. 자식이 삶에서 무엇을 잘못하든 부모가 먼저 꾸짖지 않고 스스로 깨달아 바로잡게 할 수 있다면 그 부모는 자식을 어른으로 대하는 것이다. 그 신뢰 속에서 자식은 비로소 부모를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 다사는 유배지에서도 자식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았다. 다만 자신이 어떻게 공부했고 어떻게 고난을 견뎠는지를 편지로 전했을 뿐이다. 그 침묵과 절제가 말보다 더 큰 가르침이 되었다. 자식을 믿는다는 것은 그들의 서툰 삶을 성장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보았지만 꾸짖지 않고 알았지만 침묵하는 그 인내야말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교육이다. 자식을 만나면 하고 싶은 말이 많아진다. 걱정도 조언도 응원의 말도 차오른다. 그러나 다사는 말하였다. 사람 사이를 지키는 것은 말이 아니라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만날 때 모르는 척하여 자립의 시간을 허락하고 돈 없는 척하여 책임의 무게를 익히게 하며 못 본 척하여 실수조차 성장으로 감싸 안는다. 그때 사랑은 짐이 아닌 등불이 되고 그 사랑 앞에 자식은 닫힌 마음을 열 수 있는 길을 발견한다. 다산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세월 동안 자식 곁에 머물지 못했으나 그는 한 줄의 꾸짖음 없이 삶을 살아내는 일로 가르쳤다. 간섭하지 않았고 대신 매일을 묵묵히 견디며 글을 남겼다. 그 글은 오늘에 이르러서도 부모가 된 이들에게
스승이 되고 자식 된 이들에게 등불이 되고 있다. 이제 우리가 부모로서 감당해야 할 가장 깊은 사랑은 다하지 않는 것에 있다. 말을 아끼고 도움을 줄이되 그 자리를 물러나 기다리는 일. 그 기다림 속에서 진심은 말보다 깊어지고 관계는 멀어지지 않는다. 이 영상이 자식과 조금 멀어진 듯한 마음에 작은 다리 하나 놓아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